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신임 사무총장이라 그러면요. 진짜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네. 옛날에 여당 사무총장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 생각나는 게 그 YS 때인가요? 강삼재. 강삼재 사무총장. 아유, 이건 뭐 당대표보다도 그 당시에 당대표를 누가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당정 분리가 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의 집권당의 총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는 그야말로 이제 관령 대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세가 사무총장이에요. 네. 그래갖고 강삼재 이분이 이제 YS의 이제 신복 중에 한 명이었고, 집권당 사무총장인데 뭐 거의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수준의 네.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근데 지금 역시 뭐 어떤 당이건 간에 사무총장은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두 네. 가지를 쥐고 있는데 하나는 조직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도요, 사무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직장인 그 당직자들 있잖아요. 네네. 사무처 요원이라고 하는데 한 200명 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승진을 시킬지 말지, 어느 자리로 옮길지 말지 이 인사권을 사무총장이 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죠. 네. 당의 국간직이 이 예산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인사 예산 그럼 다 끝나는 거죠. 우리 정부 부처도요. 다른 일반 부처와 달리 기재부는 예산을 주고 있고요. 네. 행정안전부는 조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좀 인원수를 늘리고 줄이고 뭐 하는 게 다 같은 부처라도요. 그 행안부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네. 그래갖고 그 행안부 조직실장, 그다음 기재부 예산실장 이게 그냥 실장급이지만 웬만한 부처 뭐 장차관보다 더 세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네. 그 두 개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게 당의 사무총장입니다. 네. 강삼재 전 총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일선의 현장에 뜰 때 제가 이제 강삼재 전 총장 마크맨이었어요. 강삼재 전 총장이 그 목동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목동에 가면 단지가 많은데 복층 아파트 단지가 한 동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사셨는데 옛날에 저희들 취재할 때는 이 주로 당직자들 집에 아침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이제 뭐 당 대표나 사무총장하고 아침밥을 같이 먹어요, 집에서.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뭐 취재도 하고 하는데 참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강삼재 총장이 이제 그 집에 가면 이제 1층은 뭐 이제 응접실이 있고 뭐 식당이 있고 2층이 이제 그 주거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아침에 가면 전화가 와요. 누구한테 전화가 오느냐? YS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이제 YS한테 전화가 오면 한 2번 울리나 3번 울리 안 받으면 막 화를 막 낸대요. 지금 근데 그때가 아침이거든요. 아침 한 6시 7시인가 그런데 뭐 한다고 지금 전화 안 받노? 뭐 이러면서 이제 화부터 막 엄청나게 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주 이제 그 YS가 속사포 같이 이제 강 총장한테 뭐라 지시를 합니다. 쭉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 아침에 지시하면 이제 아침에 그 세수하고 와서 밑에 와서 우리 기자들 만나서 네. 오늘 뭐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뭐 이슈를 갈까요? 그러면 뭐 한마디씩 해요. 이제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시를 받은 강삼재 총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의 어잔다, 그날의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딱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에 또 출근해서 기자들 뭐 쭉 이제 뭐 한번 강삼재 총장이 딱 출근하면 기자들 수백 명이 이제 그 방으로 막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뭐 뭔 이야기 하는지 막 취재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한마디씩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날에 여당이 오늘 먹고 살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날 이제 이슈를 하는 거 하는데 그만큼 사무총장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았죠. 높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서범수 의원이 지명된 것은 서범수 의원이 이번 경선 때 많이 도왔다면서요? 그 보좌진들을 그 이제 한동훈 캠프에 파견을 보냈었고요. 네. 뭐 중간중간에 뭐 피자도 보내고. 네. 그다음에 그 마지막 날 그 보쌈집에서 해단식 할 때 네네.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서범수 의원은 신임 사무총장은 한동훈 대표하고는 그렇게 뭐 특별한 연은 없습니다. 경찰 출신이죠. 예, 이제 63년생 네. 올해로 이제 만 60 되는데
예, 서울대 학부를 나왔는데 행정고시를 붙어갖고 경찰에서 좀 특별하게 콜을 하니까 경찰로 네. 입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치안 정감급까지 경찰대학장까지 했죠. 예, 경찰대학장이니까 치안 정감. 맨 위에가 이제 그 경찰청장의 치안 총감 아닙니까? 네. 그 밑에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한 거고. 그다음에 뭐 5선 국회의원인 서병수 전 의원의 이제 친동생이죠. 동생이죠. 친동생이고 그런데 예, 그 울주 지금 울산의 울주가 지역구인데 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실에 한 번도 거기 지원 유세를 간 적이 없고 특별한 그 사적인 인연도 없고 뭐 그랬는데 본인이 이렇게 쭉 그 판세를 세상 그 흘러가는 걸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동훈이 되는 게 맞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이번에 캠프에 보좌진도 파견하고 네.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뭐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명의 이제 하마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아무래도 PK 쪽을 배려한 것은 좀 지금 당 어떤 지도부라든지 여기에 그렇죠. PK 출신들이 이번에 사실은 큰 공을 세웠잖아요. 아, 그럼요. 큰 네. 공을 세웠죠. 어찌 보면 이제 108석 그것도 낙동강 전선이 사수가 됐기 때문에 네. 108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능했고 그게 이제 PK에서 이루어진 그 기록적인 패배였지만 그나마 그 뜯어서 보면 의미 있는 그 소지역에서의 어떤 그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PK 그다음에 지금 당 지도부에 한 팀 한동훈에 사실 저희들이 그 러닝메이트 짜면서도 네. 영남 후보가 없는 거를 굉장히 아쉬워했었어요. 사실. 글쎄요. 예. 근데 그걸 억지 춘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뜻이 맞는 사람, 동지를 규합해서 이렇게 러닝메이트를 짜는데 그 중에 영남 출신이 있었으면 참 금상첨화였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범수 의원이 그 영남 출신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찰을 했다는데 저도 여러 차례 대화를 해봤는데 네. 경찰 출신 같지가 않아요. 그 경찰한 사람들이 뭔가 특히 정보 쪽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약간 뭐 얘기하면서 복선도 깔아두고 묘한 그런 게 있는데 네. 이분은 그게 없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영남 출신이 이번에 이제 한동훈 팀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김재원이 좀 어부지를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김재원이 어부지를 해서 요즘도 뭐 방송 나와서 매일 또 이 저 뭡니까 한동훈 대표 위드훈이를 지금 뭐 까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도 나와서 그래요. 뭐 위드훈이가 무슨 뭐 민주당에 뭐 원래 이 당에 있지 않은 분들이다든지 이 당의 어떤 분위기를 모른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이 국민의힘 분위기 모르십니까? 이 당 분위기는 모르시나요? 어디 다른 데 있다고 오셨어요? 아이고. 야, 정말 이 참 김재원이가 그동안 3-3번이나 이제 최고위원 하면서 이번 포함해서 늘 문제가 되어 왔어요. 그렇죠. 문제가 돼서 결국은 뭐 최고위원직 사퇴도 하기도 했는데 참 솔직히 저는 뭐 김재원 최고를 앞에 붙는 이름이 무슨 전략통 운운하는데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무슨 전략통입니까 이 사람이 뭐 그동안 뭐 한 번이라도 전략을 잘 세운 바가 있나요? 본인이 정무수석 할 때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런 이 정무적 판단을 한 그런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계속 무슨 최고위원 뭐 하면서 일본 공천 같은 것도 대구시장 나간다고 그만두고 나가갖고 또 떨어지고 뭐 그런 걸 보면 이게 전략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당대표 되자마자 대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원내대표의 뭐 거의 미팅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또 오늘은 이게 무슨 위드훈이를 또 저렇게 비판하고 마치 개딸과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사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상식적으로 아니 새로운 술이 왔으면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게 일반 상식 아닌가요? 네, 당연한 자,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저 폭력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발견한 게 없어서 그런데 혹시라도 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파악되는 게 있으면 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라는데 아니 개딸들은요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요번에 법사위 정청래
예, 그다음에 과방위 최민희처럼 네. 거의 인격 말살, 인격 모독을 넘어서 인격 말살에 가까운 그런 폭력적 언어를 구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데 이른바 지금 한동훈 그 팬클럽으로 알려진 뭐 이런 분들, 위드훈이 이런 분들이 지금 며칠 전에도 중앙일보에 그 자세히 그 소개 기사 나오고 그랬지만요. 40, 50대 여성들이 주축이고요. 특히나 합동연설회 때 저희들이 저도 감동을 먹었다니까요. 합동연설이 끝나고 저 쓰레기 하나까지도요. 네. 뒤처리를 다 깔끔하게 하고 가신 새로운 팬클럽 문화를 보이겠다. 이런 극렬 팬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한동훈을 지지하면서도 지킬 거는 지키고 뭐 하겠다. 그런 분들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점식 그 의원 그 페이스북에 갖고 무슨 욕설이라든가 인격 모독적 언어를 썼다. 이렇게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음해를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또 국민의힘을 앞으로 위해서 많은 정말 이 응원을 해주실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마치 무슨 뭐 민주당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폄하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여튼 저는 이거 보면 김재원 최고는 저 입 때문에 정말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고 정말 참 보면 너무 가볍고 또 본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실 뭐 그동안 한 행동을 보면 이 지지하는 그룹도 별로 없는데 네. 이게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 보면 그래도 본인들 지역에 출신들이 그러니까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랬으면 정말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러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지금 사무총장은 임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결국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책위 의장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정책위 의장을 뭐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는 없나 봐요? 네, 그냥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사실상 이제 오늘 이제 사무총장도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만 네. 그 직전까지 누가 사무총장을 했어요? 성일정 의원이 사무총장 했잖아요. 네. 근데 성일정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죠? 황우려. 네. 황우려 이제 비대위원장 하신 분. 그러니까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 임명한 지 이제 성일정 의원이 얼마나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얼마 안 됐는데 그만뒀어요. 그러면 정책위 의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이전에는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선출됐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기를 좀 지켜주자 해서 임기 조항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어요. 사무총장은 임기 조항이 없는데 네. 정책위 의장은 임기 조항이 있습니다. 1년. 근데 반드시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선출직인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에서 임명직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이제 과도기적인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임기 조항을 만든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내 임기 1년 있으니까 뭐 하겠다. 근데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요.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문재인 때 알박기 한 사람들이 나 임기 있으니까 뭐 뻗팅긴다 뭐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당 내부에서도 똑같은 그런 그 방식이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 문재인 정부 때 전현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현희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원장은 임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국가인권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자, 그 사람들이 버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새로 왔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자기는 임기가 있다고 버티면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국무회의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국무회의도 못 오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근데 역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체제가 63%의 압도적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 당대표에게 인사의 정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임명할 수 없는 원내대표는 예외입니다. 그런 원내대표는 이제 선출해서 의원들이 뽑은 거니까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죠. 근데 나머지 직책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한동훈 체제가 들어왔으면 한동훈 대표에게 프레임들을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똑같은 논리로 본인들을 전현희 저 위원장을 그렇게 비판하고 욕을 했지 않습니까?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거기 지금 알박기 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 나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버티겠다? 그게 무슨 논리예요? 지금 이미 황우여 체제와 이 저 한동훈 체제는 지향하는 목적 다 다릅니다. 이게 자체가 임명된 사람도 아니에요. 전당대회에서 많은 당원들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 지금 저렇게 뭔가 당과 어떤 이 갈등 요소로 만들어낸다는 거. 저는 이거가 과연 무슨 정말 순수한 뜻이 있나? 아니면 정말 이게 전당대회 저 민심을 보고도 또 한 번 뭔가 한동훈 체제를 흔들어 보겠다라는 뭔가 좀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날 그 용산 만찬 때 그 대통령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 한동훈 대표 외롭게 만들지 마라. 네. 외롭게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 민주주의 그 정치는요,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 아닙니까? 네. 책임 정치라는 건 뭐겠어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그런 선출직 대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환경, 최소한의 환경은 제공해 주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그 할 수 있는 환경조차를 제공해 주고 싶지 않다. 뭐 이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사실상 전당대회 이 결과에 대한 조금 그 확대 해석하면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불복으로까지도 비춰질 수 확대 해석, 있죠. 비춰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이 행동을 좀 용납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들은 그러면 당심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인가? 도대체 그런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렇게 저게 아니면 혼자의 뜻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이제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네. 일주일 못 간다. 네, 못 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마 방송에 나가서 그런 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네. 이런 얘기 한 바 있어요. 역시 제 전망이 맞았습니다. 며칠 만에 네. 나왔나요? 홍준표 대표가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5, 6일 만에 나온 거 아니에요? 5, 6일 만에. 암울한 이전 투구 시대를 어찌 넘어가야 하는가 뭐 이러면서 그동안 뭐 당분간 중앙정치 관여 안 하겠다고 그러더만 진영 논리에 묻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간을 못하고 패거리져 매일같이 서로 물었던 일에만 집중하는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가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했습니다. 소패권주의만 판치는 시대, 이 암울한 이전 투구 시대를 어찌 넘어가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김태흠 지금 충남지사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한동훈 체제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네. 근데 좀 지켜보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뭐 협박성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요. 네? 사실상 이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됐고 원희룡, 나경원이 두 사람이 이제 패자지만 그 두 사람 이상으로 최대의 패자는 누구냐? 저는 홍준표라고 봐요. 네. 최대의 패자는 패배자는 이제 그 홍준표라고 보는데 잠깐만 그 암울한 저 니전 뭐 또 그것도 두음 법칙도 써갖고 그렇죠. 그냥 니전 투구라고. 니전 투구라고 뭐 이게 아니 저거 두음 법칙 쓰면 이전 투구라고 하는데 네. 니전 투구라고 굳이 저거 북한은 그 두음 법칙을 안 쓰거든요. 네, 네, 맞아요. 예, 근데 저렇게 해놓고 그냥 또 뭐 그냥 입 봉하겠다 해놓고 이제 일주일도 안 돼갖고 또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은요 뭐 헤쳐나가고 넘고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네.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게 이제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기회가 있겠는가. 저는 사실상 이번에 이제 원희룡 그 후보도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기의 어떤 모멘텀을 포착하기가 여의치가 않을 것이다. 네. 여의치가 않을 것이다. 내상이 크죠. 예, 내상이 굉장히 크고 그간에 그 20년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쭉 축적해 왔던 본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이미지, 네. 자산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그냥 홀라당 날려버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제기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정치 분석가들이 많이 하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전 또 이번에 보니까 이게 자치단체장들이 보면 참 충남지사 또 뭐 대전시장, 경북지사 뭐 이런 분들이 보면 아주 대놓고 그냥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들 하고 있고 또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다들 잠잠합니다만은 김태흠 지금 충남지사는 뭐 한번 두고 보자 뭐 거의 그런 쪼예요. 아니 어떻게 당원들의 어떤 뜻을 확인했으면 본인들이 이걸 돕기 위해서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너 잘하는 거 한번 보자 뭐 이런 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두고 도대체? 보자. 뭐 네? 이거 아니에요. 두고 보자. 근데 두고 보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 없어요. 네. 참 저는 이 내부 저 풍토가 보면 참 저는 이게 어떻게 하든지 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물 뜨고 비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집권 여당과 자치단체장끼리 저렇게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저는 저렇게 한 대표를 예를 들어서 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일단 지켜보고 못하면 못할 때에 대해서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참고 뭐 두고 보자는 둥 뭐 지켜보겠다는 둥 뭐 거의 뭐 사생결단하듯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보면 참 이 뒤끝이 아주 참 장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홍준표 시장은 공언을 했잖아요. 그 대구 매일신문 그 유튜브 네. 인터뷰에서 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해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인부터 해산 그 운동 하시던가. 해산해야 된다면 본인부터 이제 이 당을 정리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참 뭐 당 망한다는 분도 있고 뭐 해산한다는 분도 있는데 뭐 지금 못 듣습니까 그냥 당 어떻게 해산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앞을 한치도 못 내다보고 저렇게 막말들을 퍼붓고 또 그 이후에도 그냥 계속 저렇게 그냥 어떻게든 좀 잘못되라라고 그냥 물 떠놓고 비는 사람처럼 저렇게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 당원들의 저렇게 당심을 확인하고도 정책회장이 뭘 그렇게 저거 하다고 그걸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인지 참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 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아침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정책회장 한마디 없습니다. 네. 뭘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마디 없어요. 그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보통 이런 사태가 터지면 정책위 의장이 우선 나와서 당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우선 순위거든요.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예? 아니 오늘 제가 그 영상으로 다 오늘 최고위원회 지켜봤는데 네. 당대표가 먼저 발언하고 원내대표 발언하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의 지시로 뭐 이런 것들이 내일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잡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그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 기하겠다. 네. 그 TMF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점식 정책위원장은 뭐 이런 방구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잘하나 한번 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발목 잡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그도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어떤 바라고 있는 것들 이거는 저 야당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내구조가 어떻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빵 먹은 가지고 그렇게 막 따진다는 둥 하고 있습니다. 저럴 때 여당이 국민의 민심과 또 국민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바로 지지율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지켜보겠다고? 한번 더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고?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 아니 김태흠 지사 그 충남 도정이나 잘 살피십시오. 충남 도정. 더군다나 정책위 의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국민의 정책을 방향을 잡는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뭔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별로 없으면서 그 자리를 계속 그렇게 지켜나겠다는 게 저는 잘 정말 이해가 되지도 않고 특히 이 지금 현재 굉장히 아마 민감한 시점입니다. 집값, 금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민감한 시점에 당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려면 정책위원장이 이런 경제적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지만이 정부의 관료들을 갖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말도 이해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요.
고위 당정이 원래 어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게 지금 8월 4일인가요? 뭐 연기가 됐는데 네. 제가 듣기로 이게 지금 전혀 당 대표하고 상의도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고위 당정은 정책위 의장이 주도한다라고 일부 당직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말이 되는 말이 어디 건데, 지금? 있습니까? 고위 네? 당정을 정책위 의장이 무슨 아이고. 참. 아니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당직자들이 일부 또 용산에 있는 몇몇이 이 한동훈 대표가 되면 고위 당정을 아예 대표를 좀 패싱하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게 보니까요 헛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아이고. 당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당대표를 제외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가지고만 하겠다? 이게 무슨 지금 일입니까? 아이고. 그럼 뭐 이제 이게 우리가 저 2조 세력 저 무도한 192석에 맞서려면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건 기본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뺄셈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그 누군지는 이제 뭐 지나고 나면 다 슬슬 드러나고 파악이 되겠지만요. 그 만찬 대통령실 만찬에서 대통령님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건. 네. 참 어쨌건 이 당심과 민심을 확인하고도 이렇게 또 뒷다리 잡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참 힘듭니다. 진짜 이게 뭔가 여당이 좀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뒷다리 잡는 최고위원들이 있질 않나. 또 자치단체장들이 한번 두고 보자라는 자치단체장들이 있진 않아. 참 이 당이 혁신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이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뭔가 도와주려고 뭔가 자기가 손발 벗고 나서질 않고 맨날 이게 잘 되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만 앉아 있으니 이게 집권 여당이 보수 세력이 이게 지금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게? 아이고 그 에너지 있으면 저 2조 세력 한번 대판 붙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또 아주 그냥 다들 입 다물고 있어요. 네. 예? 거기엔 조용해요. 근데 당내 문제만 터지면 아주 그냥 아기처럼 싸웁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국민의힘에 이게 아주 이번엔 제가 보면요. 참 다들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민들은 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내가 당권 잡고 내 권력 잡고 이 생각만 지금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속만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